오늘도 앞만 보고 달리느라 숨가쁜 하루를 보내셨나요? 사람들에게 치이고 혹시 지금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칠 만큼 괴로우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지혜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삶의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그야말로 마음을 맑게 비춰주는 보물 같은 거울, 명심보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고민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고 세상을 살아갈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지혜를 찾아오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위로가 되었던 구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깊은 통찰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많은 사람이 남을 돕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선행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매일 아침 정원의 꽃에 물을 주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물을 준다고 해서 꽃이 당장 눈앞에서 활짝 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꽃은 향기를 내뿜고 정원은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선행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푼 작은 배려가 당장 나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일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습니다. 숫돌에 칼을 갈면 칼날이 예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칼날은 조금씩 깎여나가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립니다.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처음에는 똑똑한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스스로의 인격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하늘은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쌓는 것은 마치 적금을 붓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이라는 이름의 이자가 붙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꿀 수 없는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며 시간을 낭비하곤 하죠. 하늘의 명령, 즉 천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와 순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걷다 보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늘의 눈은 번개처럼 밝습니다. 내가 저지른 은밀한 잘못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내가 남모르게 흘린 눈물과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직 하늘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순리를 따르는 사람은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지만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스스로 부서질 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늘의 이치에 맞추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명심보감은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삶을 마주하라고 조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 있고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말은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지만 비를 내리고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은 하늘의 몫인 것과 같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세상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행운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교만해지는 순간 불운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는 운을 막지 말고 가는 운을 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담담하게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효도가 너무 구식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라는 존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은 당신이 세상에 나와 첫 발을 내딛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분들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나의 자식도 나에게 효도한다는 말은 무서운 예언이 아니라 정직한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훗날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돌아가신 뒤에 화려한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 수만 배 낫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돈이나 선물이 아닙니다. 그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오직 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만 일어납니다. 남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보듯 낱낱이 찾아내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일까요?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바로잡는 시작입니다. 내가 손님을 맞이할 줄 모르면 밖에서 나를 반겨줄 주인이 없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나를 닦고 또 닦아 맑은 거울처럼 만들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저절로 그 거울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항상 남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남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안분, 즉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1000칸이나 되는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밤에 누워 자는 곳은 8자 공간뿐입니다. 기름진 밭이 10,000평이나 되어도 하루에 먹는 양은 2대뿐입니다.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더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원한 빈곤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이미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길들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잠시만 방심해도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늘 마음을 보존하고 살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공부로 삼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명예, 질투, 미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꿰차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이런 감정들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새 진짜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머물다 갔는지,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보물을 지키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명심보감은 성품을 다스리고 경계하는 것이 인생의 큰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은 결코 비겁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화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혀는 부드러워서 오래 남지만 이는 단단해서 먼저 빠지는 법입니다. 날카로운 성품은 주위 사람들을 밀어내고 결국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성품을 온화하게 다듬고 화가 날 때 잠시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하세요. 배움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길을 찾아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고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어제와 똑같을 것입니다. 책 속에는 수천 년 전 성현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세요. 배움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땅입니까? 아닙니다. 명심보감은 올바른 가르침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황금이 가득 담긴 상자를 주는 것보다 아이에게 책 한 권을 읽히고 올바른 도덕심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살면 아이는 정직을 배울 것이고 당신이 게으르면 아이는 게으름을 배울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응석을 받아주기보다 때로는 엄격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신경을 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지혜를 아시나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너무 자주 보고 매일 같이 있다 보면 서로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흘이나 닷새 만에 보더라도 처음 만난 것처럼 예의를 갖추는 마음,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술과 돈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마세요. 말이 많아 실수를 하는 것은 대부분 술 때문이고 의리가 끊어지고 친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를 흐리멍덩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뒤탈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근심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큰 횡재를 바리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늘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이죠. 입교편은 우리 사회와 가정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은 위를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배움의 길에 들어선 자는 먼저 마음을 정돈하고 예의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성적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원칙이 바로 선 사람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정치라고 하면 국회의사당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직장, 모임, 심지어 가족 안에서의 의사결정도 모두 정치의 일종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특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면 끝까지 믿으세요.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감시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평함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가혹하게 대한다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기 힘들다는 말처럼 너무 결백함만 강조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과 공정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를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법, 치정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기도 하죠. 치가편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구체적인 지혜를 전합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없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이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가정이 평온해진다는 뜻입니다. 밖에서는 남들에게 친절하면서 정작 집안 식구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끼리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려 들면 갈등이 생깁니다.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서의 일도 술술 풀리는 법입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익 앞에서 흔들립니다. 나에게 득이 된다면 조금 부정한 일이라도 눈 감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안위편은 경고합니다. 이익이 무거우면 그만큼 손해도 깊다는 사실을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의리를 저버리면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원수를 맺지 마세요.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원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의로움입니다.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 예의는 딱딱한 격식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줄레편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예의가 깃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정성을 다해 대접하세요.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밖에 나갔을 때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처럼 내가 먼저 상대를 예우할 때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친구 사이에 선을 넘지 않는 배려. 이 모든 것이 예의입니다. 예의를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품격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작은 몸짓 하나, 말투 하나에 예의를 담아보세요.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눈으로 직접 본 일도 다 진실이 아닐까 두려운데 하물며 남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말을 어찌 다 믿겠습니까? 남의 말을 옮기는 일을 즐기지 마세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나에게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입을 다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은 삼가세요.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는 습관을 지녀보세요.
침묵은 때로 웅변보다 강력하며 조심스러운 언어. 습관은 당신을 구설수로부터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의 색깔에 물들기 마련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나는 법이죠. 그래서 교우편은 친구를 선택하는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보다는 나의 허물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곁에 두세요. 그런 친구가 당신을 성장하게 합니다. 또한 친구 사이에 돈 문제가 얽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심스러운 사람은 처음부터 사귀지 말고 한번 믿기로 했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진정한 우정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 그 빛을 바랍니다. 당신이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을 평생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의 역할이 많이 변했지만 부행편이 강조하는 핵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조와 조화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정을 평화롭게 이끕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희생이 아닙니다. 남편 또한 아내의 덕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가정을 가꾸는 일, 그것이 부부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서로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의 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증보편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성장을 주문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는지 늘 자문해 보세요.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도 보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살피고 고쳐나가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어제의 실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워가세요. 팔방가는 우리에게 8가지 측면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노래입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기 전에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남을 어떻게 대했는지 거울을 보듯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팔방가는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떳떳한지 8번이고 되뇌며 반성해 보세요. 반성은 후회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다시 한번 효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 도리의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속편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절절한 효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늙으시면 어린아이처럼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당신을 키울 때 쏟았던 정성을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효도하겠다는 생각은 가장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눈빛 한 번이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즉 염치에 있습니다. 염이편은 우리에게 청렴함과 의리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부당한 이익 앞에서는 고개를 돌릴 줄 아는 기계. 그것이 사람의 품격입니다. 염치를 아는 사람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궁핍해도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고 아무리 화려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져도 당신만큼은 염치를 아는 사람으로 남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명심보감의 긴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장은 다시 한번 배움을 강조하며 끝을 맺습니다. 왜 그토록 성현들은 배우고 또 배우라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지만 닦지 않으면 금세 녹슬고 때가 끼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이 귀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남에게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담긴 지혜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심보감의 깊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수백 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놀라운 통찰들이지 않나요?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채울지 아니면 낙서로 가득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 어제보다 오늘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더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